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주목해서 볼만한 업데이트들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XRP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5센트, 어제랑 거의 똑같죠. 반면에 비트코인은 약간 더 상승한 9,635불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횡보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 바로 이것인데요. SBI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SBI 같은 경우는 머니탭을 만들어서 선보이면서 일본에서 지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머니탭에는 엑스커런트의 기술이 적용이 된 상태이고, 기타오 회장은 곧 머니탭에 국제송금 기능도 추가하면서 XRP 사용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희들에게 여러 번 이렇게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있었던 분기 보고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강조를 했다라고 하죠. 그만큼 지금 XRP가 머니탭에서 사용될 수 있기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SBI는 나중에 머니탭을 또 다른 회사로 이렇게 독립 및 분리를 시키게 되죠.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최근까지는 총 25개의 은행이 머니탭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번에 4개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 총 29개의 은행이 머니탭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같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된 4개의 은행은 이름이 이렇게 여기 나와 있죠. 한자를 잘 읽으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존에 있었던 25개의 그룹은 여기에서 이름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본 내에서, 특히 이제 뱅킹 컨소시엄 내에서 머니탭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은행들이 더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 올해 안에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머니탭 내에서도 XRP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날을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제나원추익님께서 공유를 해주신 이런 소식인데요. OECD 블록체인 폴리시 이벤트가 다가오는 9월 12일, 13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행사에는 무려 3명이나 되는 리플사의 직원들이 참가를 할 예정입니다. 또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텍스 앤 블록체인 세션에서 리즈 치엔씨가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리플사의 세금 관련된 부서의 수석 부서장직을 맡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주목이 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쏠릴 수가 있는 그런 세션인데요. 디지털 금융시장 새로운 발전과 우선시되는 규제와 책임, 그리고 세컨더리 마켓에 대해서 토론하게 될 텐데, 여기에는 브리엔 메디간 씨, 리플사의 글로벌 인스티튜션 마켓 담당자가 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 위에 보시면은 발레리 세스페닉, 이름을 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바로 SEC에서 디지털 자산과 혁신에 관련된 부서에서 수석 고문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자, SEC와 리플사가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규제에 관련된 토론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과연 여기에서 저희가 바라는 그런 주제와 답변이 나오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리플사와 SEC가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한다.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 세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OECD 블록체인 폴리시 이벤트 같은 경우는 생방송으로 방영이 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이 수많은 정보들을 함께 지켜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직원으로는 유럽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말잔 델라틴 씨가 블록체인 기술이 송금의 비용을 낮출 수 있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또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면 같이 토론하게 될 사람 중에 월드뱅크 관계자가 또 한 명 나오게 되죠. 이렇게 거물들만 모인 자리에 리플사가 같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9월 12일에서 13일 정말로 좋은 정보들, 많은 힌트들이 저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겁나게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행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에스크로에서 XRP 10억 개가 매달 풀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풀리게 되었는데, 이 기사에서는 리플사가 시장에 던지는 양을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특별한 내용 자체는 없었고요. 다만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커뮤니티의 운동이 하나가 있죠. 리플사는 제발 그만 좀 XRP를 던져라, 그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이제 과연 3분기가 지나고 나면은 눈에 띌 정도로 리플사가 XRP를 파는 양이 줄게 될지 한번 이제 보도록 하자라는 그런 종류의 기사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준비를 해본 소식은, 이 보시면은 글로벌 뱅킹 앤 파이낸스 리뷰라는 이제 매거진도 출간을 하는 큰 금융 관련된 웹사이트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국제 지불에서의 블록체인, 중소기업들에게는 국제 무역에서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글을 쓴 사람이 바로
마커스 트레처입니다. 리플사의 마커스 트레처인데 그 전까지는 리플사의 보드 멤버의 일원으로서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확인해보니까 이런저런 이동이 있었고 지금에는 리더십 포지션에서 이렇게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엄청난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경력을 또 잠깐 보도록 하시죠. 총 30년 이상의 은행 및 지불 그리고 거래에 관련된 일을 해왔고 12년 동안 대형은행인 HSBC의 경영진으로서 근무를 한 그런 기록이 있으며 스위프트사의 보드 멤버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활동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의 경력도 굉장히 화려한데요. 시티그룹, 시티은행의 시티그룹과 엑센추어에서 마찬가지로 경영진으로서 근무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은행업계에서는 거의 이제 대부급이죠. 엄청난 거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리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리플사의 경영진들이나 지도층을 봤을 때 한 명 한 명 경력이 엄청나게 화려한 것을 이제 감안을 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리플사가 사기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은 좀 황당합니다. 이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사기를 치겠습니까? 거의 지금 은행업계에서 정점에 달해있는 그런 사람이 돈 몇 푼 벌자고 사기를 친다. 이 정도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XRP로 좀 남겨먹으려고 XRP를 홍보한다. 물론 지금 당장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XRP 때문에 속이 상한 마음은 알겠지만은 그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아무튼 이 마커스 트레처가 긴 장문의 이제 칼럼이라고 하겠죠. 칼럼을 냈고 이 회사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누가 먼저 신청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여기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꽤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이 송금시장, 지불시장에서 뭐가 필요한지,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신다면은 이 마커스 트레처가 왜 지금 리플사에 들어와 있는지를 아실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제가 한번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와 산업의 세계화, 그리고 그 안에서 중소규모의 회사들의 성장과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지불시장이 매년 10조에서 15조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 매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최근에 일어난 지불 시스템의 혁신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사업 및 전자상거래 국제화가 성장하고 있으며 대기업과도 견줄 수 있도록 빠르게 자라나고 있다. 또 다른 변화로는 세계 자금 흐름의 변화인데 부상하고 있는 동아시아와 남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지불이 경제 성장의 중요 포인트가 되었다. 맥킨스키가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국제 지불 시장은 2022년까지 2조 9천억 원, 그 중에 반 이상이 동아시아에서 나올 것이라 예측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돈을 보내는 것은 1970년대 이후로 크게 발전한 것이 없는 상황이고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비싼 송금로 및 오래 걸리는 거래 시간 등 여러 가지로 곤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나왔으니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다. 금융기관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결제를 몇 초 만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소기업은 마치 인터넷에서 정보를 옮기듯이 쉽게 돈을 옮길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리플사는 플리코 기술사의 자회사인 캠브리지 국제지불과 파트너십을 맺고 XRP를 사용해서 국제지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들이 사업을 할 때 드는 국제자금 지불에 드는 시간을 몇 초로 앞당길 수가 있었다. 인터넷의 가치는 국제무역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인터넷의 가치는 중소기업의 지불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수출입을 도움으로써 그들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마치 인터넷과 라우터처럼 블록체인 기술은 은행, 전자지갑, 청산소, 주식시장, 기업 등이 독자적인 지불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또한 1년 365일 가능한 서비스로 최근 조사에 의하면 67%의 중소기업 사업자들은 저금 자금 유동성이 그들의 사업 성장에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이런 문제를 인터넷의 가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전자자산이 어떻게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전자자산은 디지털 에셋, XRP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글을 읽어보면은 독자적인 디지털 자산, XRP는 국제시장에서 자금을 교환할 때 돈을 다른 은행에 보관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바로 교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디지털 자산은 돈을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실시간으로 교환을 해주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디지털 자산의 강점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통화라도 바로 XRP와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국제무역 스페셜티를 가지고 있는 유로 엑심뱅크는 블록체인과 XRP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고객들이 국제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실시간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자들은 전세계 여러 나라에 여러 개의 노스트로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바로 돈을 원하는 곳에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유로 엑심뱅크는 복잡한 무역 과정을 블록체인과 메시징 시스템을 통해 고정하고 자동으로 국제무역이 가능하게 되게 함으로써 수출입에서 오는 속도와 비용을 더욱더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은 마무리. 최근 주니퍼 리서치에 의하면은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국제 거래는 2023년까지 7%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부 다 블록체인 덕분이다.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은 기존의 국제 지불에 여러 가지로 엄청난 발전을 가져다 주었다. 오직 국제 지불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만이 현존하고 있는 지불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고 중소기업의 성장에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 칼럼을 통해서 리플사가 첫 번째로 이루려고 하는 그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보통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블록체인 기술과 XRP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사용을 해야만 자회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툴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는 수요가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규제 문제 때문에 완전하게 날개를 피지 못하고 있지만은 일단 시범적으로 실행이 된 곳들 유로 엑심뱅크, 멀큐리 FX, 인스타램 그리고 케임브리지 페이먼트 같은 곳에서도 이미 엄청난 성과를 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융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죠. 레벨 플레잉 필드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균등한 상태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반을 마련해주는데 블록체인과 XRP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전 세계에 위치하고 있는 수천만, 수백만의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그들의 사업을 국제 무대로 펼쳐나가고 싶어 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자금의 유동성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XRP이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커스 트레스처가 이 XRP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의 장점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을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XRP만 가지고 있으면은 전 세계 어느 나라 통화로든 바로 바꿀 수 있는 그 정도의 유동성을 목표로 리플사는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이 마커스 트레처의 경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커스 트레처 외에도 쟁쟁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리플사로 넘어와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비전을 공유할 수 있다라면은 리플사가 진행하고 있는 인터넷의 가치 그리고 그들의 사업 목표가 정말로 굉장히 크고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리플사의 사업이 성공하면은 XRP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리플사가 계속해서 사업을 성장을 시켜 나가면은 그들의 목표는 바로 XRP가 전세계 브릿지 커런시가 되고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XRP가 나중에 올라갈 거니까 올라가기 시작할 때 구매를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부터 열심히 조금씩 모은 사람이 나중에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미래가 돼봐야 알게 되는 그런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각자 개인이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각자에 맞는 그런 투자 방법을 통해서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전달을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모아서 정리하고 이 번역해서 전달해드린 이런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광고는 끝날 때까지 봐주셔야 저에게 도움이 되고요. 바쁘신 분들은 광고 켜놓으시고 다른 볼일들을 보시면서 듣기만 해주셔도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